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방학 때 북캉스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북캉스 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북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북과 바캉스의 결합어로 독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여름 휴가 중인 직장인 또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평소에 미뤄뒀던 독서를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말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북캉스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여름방학 북캉스 보내는 방법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아이가 집 근처 도서관에 함께 가기입니다. 북캉스를 보내려면 아이가 직접 책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아이가 마음껏 책을 고르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어릴 때에는 자치구에 도서관이 하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예전 MBC 예능 TV 프로그램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를 아시나요? 개그맨 김용만, 유재석 씨가 진행을 했고 독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는 기적의 도서관 사업도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에 친숙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그나마 책을 읽지만 고학년들은 독서를 어린 아이들이 하는 시시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에 갑니다. 그곳에는 책이 가득하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책을 골라서 읽는 낯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그 모습에 놀라고 본인도 차츰 책을 골라서 읽게 될 것입니다. 일회성의 이벤트로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에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여름방학 요일을 정해서 꾸준하게 도서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집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독서를 하고 다 읽은 책을 반납하고 또 책을 빌려옵니다. 그것을 습관화하면 방학 이후에도 아이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덧붙이자면 책의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학급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읽으라고 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책을 골라서 꾸준하게 읽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계속 책을 바꾸며 들락날락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평소 부모님이 권해주는 책만 읽었지 본인이 스스로 책을 골라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본인이 읽을 책은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물론 책 선택에 실패할 수 있고 표지가 마음에 들어 골랐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책 선택하는 요령과 방법을 스스로 조금씩 터득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건 각 지역 도서관마다 개설된 프로그램이 달라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서 보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아이의 특성과 학년을 고려해서 적당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도 좋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을 담임교사가 담당하는데 국어 교과의 일부로 간략하게 지도합니다. 간혹 사서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색다르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역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평소 만나지 못했던 다른 반, 다른 학교의 또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여름방학뿐 아니라 개학 이후에도 우리 지역 도서관 홈페이지를 자주 검색하여 좋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나. 셋째,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분야의 책을 편독하게 합니다. 편독은 치우칠 편, 읽을 독입니다. 그 뜻은 한 방면에 치우쳐서 책을 읽음입니다. 우리는 독서 편식이라는 말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서 편식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 1월 하순 독서 편식하는 아이 괜찮을까요? 독서 편식에 대한 3가지 관점이라는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독서 편식을 걱정하십니다. 아이들이 동화책뿐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 예술, 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만 읽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가 독서에 대해 갈등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이는 계속 공룡에 관한 책만 읽으려 하고 부모님은 아이가 다른 분야의 책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 여자아이들은 판타지, 동화만 읽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역사책만 읽어서 한국사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서 편식, 편독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나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당연히 그 분야의 책을 주로 읽게 됩니다. 그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은 평소 독서를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책을 골고루 읽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소수일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만 읽는 분이 있고 대하 소설만 읽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개발 책을 좋아하고 시나 에세이를 주로 읽기도 합니다. 그건 독서 취향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자동차에 빠져서 관련 책을 주로 봅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더 재미있고 보다 글밥이 많은 자동차 관련 책을 권해줍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때에는 아이가 흥미 있어하는 분야의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아이의 관심과 흥미, 갈증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다른 분야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마음껏 편독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안 읽는 건 문제가 되지만 편독은 시간이 약입니다. 마지막 넷째, 매일 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서 실천합니다. 독서는 여름방학 때 잠시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 매일 저녁 잠자기 전 30분 혹은 저녁 식사 후 30분 등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시간을 정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할 때에는 아이의 의견도 수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간에는 TV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모두 거실에 모여 책을 읽습니다.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아이뿐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도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입니다. 적응할 때까지 초반 일주일 정도 힘들 수 있지만 아이에게 그보다 좋은 참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여름방학 북캉스 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4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아이가 집 근처 도서관에 함께 가기. 둘째,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셋째, 아이가 흥미 있어하는 분야의 책을 편독하기. 마지막 넷째, 매일 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서 실천하기. 독서가 중요하고 좋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꾸준하게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북캉스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